머니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세 마리의 뿔이 있습니다. 황소와 곰과 그리고 또 돼지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돼지는 도살당하고 맙니다. 코스피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70선, 현재는 2170선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채무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하자 이렇게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만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매수세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개인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3천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같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6일 만에 사자 우위인데 이게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오늘 안도랠리가 나오는군요. 미국의 선물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 굉장히 강한 안도랠리를 펼칠 것을 미리 우리 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다는데 국내 개인들이 그 전날 지난 주말에 공포감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한다면은 개인들은 굉장히 영리한 매매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통계 데이터는 꼭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의 개인과 한 사람의 외국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보통 이 매매는 수급은 항상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내일 안도랠리에 대한 오늘 선침에 우리 시장이 미리 반영하는 것이겠죠. 안도랠리가 이어갈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또 예상치를 크게 웃돈 만큼 8월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의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까지 이 공급가액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텐데 그러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월 초만 되면은 아마 금리 인상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한 달 쉬었다가 올리고 한 달 쉬었다가 올리거나 또는 두 달 쉬었다가 한 달 올리거나 두 달 쉬었다가 한 달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인상 기조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본다면은 금리 인상은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보험주에 베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보험주에 베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 중인 상황이에요. 식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요? 식료품주가 지금 강세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경우에 경기가 점차 둔화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선반영된다. 그렇다면은 경기가 둔화된다면은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실제로 기업 실적에는 타격을 안 받는 섹터가 바로 식품주입니다. 네. 식품주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굶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식품주는 경기가 나빠도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수요를 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꾸준히 실적을 내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서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식품주의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식품주가 모든 식품주를 다 접근해서는 또 그것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식품주도 지금 아직까지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는 식품주는 굉장히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 고가 수준에 있는 식품주는 강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주 강세는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감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가 상승 등 이 석유 화학 제품이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학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이 호남석유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호남석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화학주는 경기가 어떤 지금 안도랠리를 타고 경기주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화학주는 지금 현재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화학주가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실적 피크를 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가 랠리가 윗방향이냐 또는 횡보하느냐 아랫방향이냐 결정될 것인데 이것은 아마 조만간 나오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화학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또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화학주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단순하게 안도랠리에 따른 경기주들의 반등이다. 경기주들이 대반란이다. 이렇게 붙일 정도로 지금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망을 줬습니다. 화학주들이. 네.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죠. 물론 좋은 실적이었습니다만은 전년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로 기대치에 대한 못 미쳤다라는 것은 일단 한번 힘이 좀 꺾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3분기에 다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함부로 믿지는 마십시오. 네. 애널리스트는 언제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좋은 실적을 전망을 했다가 실적이 어닝 쇼크로서 실망을 시켰을 때 실적에 대한 오류 추정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2분기는 이렇더라도 3분기는 또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계속 연시키는 습성이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꺾일 때 드디어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늦게 쫓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화학주는 실적에 따라서 배팅을 해야 되고 3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경기 전망치가 계속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앞으로 화학주의 제품 가격에 또는 석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나올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방향이 잡힌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반등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망치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겠군요. 소장님, 이 폭우로 인해서 손해율이 급증한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했던 손해보험주들, 그때 소장님이 박앤세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LIG 손해보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해보험주 앞으로도 계속할까요? 손해보험주는 어제 실적 발표한 그 실적은 그야말로 놀라울 실적 발표였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죠. 물론 이 실적은 이번 수해 복구하고는 상관없는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는 아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수해에 대해서 자동차가 강남 자동차가 물에 많이 잠겼어. 이걸 많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박앤세일이죠. 우리가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번 교훈을 줬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도 손해보험주가 급락을 했을 때 곧 반등을 해서 네.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는 매년 한두 번씩 해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지만 투자자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지만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에서 자동차 6,000대가 잠겼다고 하는데 6,000대 그래봐야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 2천만 대에 비하면은 0.3%도 아니고 0.03%도 아니고 0.0003%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그야말로 미미한 숫자죠. 이것을 다 물어준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들이 수해 복구로 자동차 몇 대가 잠겼다고 해서 그거 물어준다고 손해보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말로 그야말로 절호의 매수 기회죠. 그러니까 매우 쉽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네. 그만큼 투자하기는 쉬운데 투자자들은 오를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따라서 공포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네, 꾸준히 반복되었던 패턴 손해보험주들도 그렇습니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안도랠리가 이어지나 하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코너에서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것 때문에 거착 상태에서 시장은 연일 경고 신호를 울렸죠.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채 협상은 하나의 쇼처럼 이번 주말 내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극적으로 타협을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한도 합산으로 인해서 안도렐리, 그동안에 공포에 의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 그것이 바로 안도렐리죠. 오늘 지수가 무려 38포인트가 올랐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38포인트 오른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 그동안에 눌렸던 주가가 스프링처럼 반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렐리는 내일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오늘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렐리는 이제 시장에서 순풍의 도철단처럼 그야말로 이제 걸림돌이 없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이 이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오산입니다. 일단 시장 불안감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 교착 상태에서 빠진 이 부채 협상이 타결을 받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타협을 받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협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재정 적자를 줄인다라는데 서로 합의를 한 것이고, 부채 한도를 늘리더라도 재정 적자만 줄인다면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경기에 불을 지피는 속도가 또는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GDP가 둔화되듯이 앞으로의 경기 둔화도 여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다시 이제 암기가 거친 시장에는 또 다른 걸림돌이, 또다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시장이 하나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장애물이 걷어내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끝없는 장애물을 넘어서 가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허들 게임입니다. 허들 게임. 장애물이 줄줄이 늘어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바로 주식의 투자 게임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 지난 7월 달에는 기업 실적 플레이가 이 장애물을 상당히 많이 걷어내줬죠. 그런데 이번 8월 달 정시 드라이버는 기업 실적이 여전히 작용할까요? 8월 달의 정시 드라이버로는 이 불확실성을 걷어낼 기업 실적, 굵직한 기업 실적이 있을까요? 이미 7월 달에 대부분의 대형사들의 실적이 이미 다 발표가 돼서 실적 모멘텀은 서서히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나오는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겠지만은, 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고요? 경기 둔화되더라도 기업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주로 영업을 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은 축소되더라도, 고용은 악화되더라도 기업 이익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와 기업 실적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도 기업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초대형사들이 발표를 했을 때는 7월 달에는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규모가 많이 줄어든 마이너리그 회사들이라서 그것이 시장에 큰 흐름을 바꿔놓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안도렐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복병이 나오고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둔화이죠. 경기 둔화. 부채 협상이 합의되더라도 재정 지출이 축소되면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추세가 자꾸 나오는 데다가 점점 더 강화된다. 추세가 강화된다. 하방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걱정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시장을 아마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장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에서 거시 지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8월달 장은 아마 안개가 거치더라도 조금 거친 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8월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안도렐레의 추종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명한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이 8월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지요. 시장은 추세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추세 흐름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따라서 샀다가 또 불안 심리가 나오고 시장 악재요인이 나면 따라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항상 손해를, 투자의 손실만 나는 것이죠. 기업에서 불확실성,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더라도 오직 앞을 보고 찾아서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등대 같은 존재가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불확실성이 깔리겠지만은 그래도 믿을 것은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뚜렷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닝스 프라이즈가 중요한 것이고, 어닝스 프라이즈는 다음 분기 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기업 실적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군요. 현대차. 현대차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난, 그저께 실적을 발표했죠. 엄청난 어닝스 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은 앞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했더라도 앞에 미래가 굉장히 밝다면 더더욱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주도 어제 그야말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군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너무나 뚜렷한 기업들은, 이래서 현대차인가요? 현대차는 이미 5월 달에 피크를 친 이후에 옆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실적은 너무나 시장에 많이 알려져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반영한 충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기대치에 전혀 손색이 없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추가 상승을 멈칫거리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다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현대차는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크게 과거처럼 받지 않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서 환율에 대한 중립적인 가격 경쟁력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상당히 환율에 대해서 둔감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더 이상 시장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수혜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만 지난 실적에 그야말로 놀라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이번 수혜 복구로 인해서, 수혜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질까요? 강남의 자동차 침수 대수가 6,000대라고 하는데 6,000대,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 중에서 6,000대는 0.0003%군요. 그것을 보상해준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사가 입을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보험사는 이미 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손실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그나마 많은 자금을 손실 비상대책 준비금으로 비축하고 이걸 갖다가 투자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운용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그리고 또 주식 운용 수익까지. 그리고 금리를 계속 야금야금 올리면 대출금 이자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이러한 재손실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겐세일 기간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아마 손실을 많이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손해보험회사별로 1회사당 손실 부담액은 얼마 되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아마 앞으로 오히려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어제 제가 외제 자동차, 벤츠를 가진 사람 말 들어보니까, 강남에 자동차 지하에 차를 대놨더니만 물에 다 잠겨가지고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차 보험이 2,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있다고 합니다. 차량 값이 1억 8천만 원인데 자차 보험료가 2,500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안 들어갔냐고 물어봤어요. 평소에 왜 그렇게 안 들어놓느냐고 물어보니까 외제차를 자동차 보험을 다 가입하면, 자차 보험을 다 가입하면 1년에 보험료가 2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2천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외제차를 가지. 그동안에 외제차를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 자차 보험도 들지 않고 고작 접촉 손실 날 때를 대비해서 약 2,500만 원 정도의 손실 보장만 하고 1년에 보험료 25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끌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 물에 잠겼어. 와우, 1억 8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혼이 났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전액 다 보험에 들 겁니다. 자차 보험을. 그렇다면은 외제차 한 대당 자동차 보험 수입이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보험회사들은 와우, 오히려 대박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 손실을 물어주는 비용보다 앞으로 들어올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아마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끌고 다녔더라면 이 사람들은 아마 다시 버리고 현대차를 사겠지요. 보험료가 산 현대차를 다시 사겠지요. 그렇다면 현대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오늘 현대차와 손해보험사 어닝 서프라이즈다가 앞으로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아니라 수혜가, 혜택이 더 훨씬 많이 들어오겠군요. 이런 종목들이 바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랠리에 추격 매수를 하고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손절매를 합니다. 추세에 따라서 들락날락하지요. 그것이 바로 욕심 많은 돼지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안도랠리에 추격 매수하고 또 공포에 손절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실적에 주목해서 기업 가치에 배팅하는 투자가 바로 주식시장을 이기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안도랠리는 펼쳐지겠지만 안도랠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손절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안도랠리에 추격 매수도 하지 마시고 기업 가치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영역,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손해보험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적,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바로 기업 가치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To see is to believe입니다. 실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실 종목이 만도군요. 네, 맞습니다. 만도. 예, 만도이고 지난주 추천하신 종목에 대해서 잠깐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들어가기로 하죠. 네. 지난번에 추천하신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 추천일 당시 종가가 27만 원, 현재는 약 한 25만 9,500원에서 26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수익률 측면을 보면 현재 약 마이너스 대략 한 3, 4%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중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설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수주에 따른 이익률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 화공 플랜트 부분의 이익률은 약 한 대략 12% 정도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맞춰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중의 대장주, 최고의 수익률을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네네. 최우량주지요. 맞습니다. 예, 지속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그 만도는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그 자동차 부품 회사지요. 네, 맞습니다. 이 만도는 과거에 그 만도 기계라 그래가지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용 에어컨을 주로 제작했었는데 요새도 여전한가요? 요즘은 이제 에어컨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브레이크 제동 장치 쪽이나 아니면 예. 이제 조향 장치 스티어링 예.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부품 회사가 네, 맞습니다. 된 것이군요. 그럼 에어컨은 여전히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추천 사유를 우선 현재 업황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현재 업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저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뭐 GM, 그다음 그 폭스바겐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5위 정도에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도 물론이고 기아차도 이제 저번 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한 어넥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시장은 예전에 어떤 최호황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한 이런 부품주들마저도 그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핵심 고객인 현대 기아차 관련 이제 그 국내 또는 이제 중국 쪽 공장에서 이러한 이제 중국 쪽 공장이 하반기에도 거의 100%가 넘는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황은 충분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업황은 뭐 현재 나무랄 데 없이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진단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 업종 내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부품사라든가 또는 해외 부품사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동사는 이제 그 한번 상장 폐지가 되다가 재상장을 한 케이스죠. 그렇었죠. 예. 재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동사는 원래 재상장을 했을 때 그 자동차 이제 부품 순위가 원래 그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80위권이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70위권, 60위권으로 이제 그 들어오더니 지금은 대략적으로 약 한 59위 정도까지 50위권으로 현재는 진입을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에서 현재 모비스를 제외를 하면은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 글로벌 부품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 한 군데를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만도가 이점 부분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에어컨으로 시작을 하였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제동장치, 뭐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향장치, 스티어링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종합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종합자동차 부품회사라면은 우리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만 그 납품을 하지 않고 네. 경쟁 회사인 GM이나 뭐 또 다른 경쟁 회사, 글로벌 업체 이런 쪽으로도 이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지속적으로 뭐 닛산이라든가 아니면 GM, 크라이슬러 이런 쪽으로 매출처를 굉장히 다분화를 하면서 이제 그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그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50% 이하로 줄어든 현재는 사실입니다. 50% 이하로 줄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50% 이상을 그 다른 경쟁사 글로벌 업체한테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이것은 굉장히 프리미엄 가치를 줄 만한 회사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그 핵심 투자 포인트, 투자 메리트는 어떤 쪽으로 진단하십니까? 일단 그 당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이제 그 뉴스 헤드라인만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3.8% 감소를 했지만은 당기순이익 부분도 역시 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되는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 이제 IFRS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예전 사용했던 K갭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가 그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크게 좀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 그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로는 수주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상반기까지 수주가 그 올해 약 3.4조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동 같은 경우에 상반기 수주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 수주 목표치를 5.8조 정도로 현재는 상향을 시킨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굉장히 크게 주목하셔봐야 될 점이 10년 말이죠. 올해는 제외하고서라도 2010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수주 잔고가 약 한 18조 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 2010년도 이제 전체 매출액을 연결 기준으로 약 한 3.6조 정도로 한번 살펴봤을 때 18조 정도라고 하면은 그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먹고 살 수주 잔량을 이미 채워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이제, 그 관계자를 통해서 현재 조만간 굉장히 큰 대형 수주권을 현재는 임박해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얼마의 적정 가치를 매겨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동사의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1년 후에 이제 이 예상 EPS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수주 물량 같은 걸 다 비교를 해봤을 때 15,5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지속적으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뭐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 프리미엄을 조금 적용을 해서 그 내년 이제 목표 PER을 16배 정도로 부과를 한다면은 현재 목표 주가는 약 한 24,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목표 주가의 이제 성장성이 전부 다 부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주 그다음에 매출 다변화가 전부 다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특별하게 제시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 여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PR을 16배를 적용했군요. 네. 예, 적정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작년도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실적이지만, 네네. 지난 1분기보다는 조금 줄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려되는 것이 다음 3분기에는 좀 더 주는 추세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환율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염려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수출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완성차보다도 부품사가 네네. 좀 덜 민감한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적 부분이 이제 1분기보다 좀 줄기는 하였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예상을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 역시 저번 분기보다 실적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그 자동차 산업의 호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주 부분을 따라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일 뿐 아니라 네네. 해외 50% 이상이 지금 해외에다가 매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경쟁사로부터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만도는 주가는 현재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가 주가를 이끈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양정금증권 최민기 과장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도렐리 아주 화려하게 활짝 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어두운 불확실성이 이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안도렐리. 그러나 이 안도렐리가 내일 또 모레도 이어질까요? 이 안도렐리는 오늘로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장애물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안도렐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다시 걸림돌로 작용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언제나 안도렐리의 추격 매수, 또 다른 불확실성의 손절매 반복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시장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어닝스 프라이즈. 지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실적 전망치입니다. 이 실적 전망치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면 매우 믿을 만한 것이겠죠. 자동차, 현대차, 어닝스 프라이즈. 앞으로도 충분히 어닝스 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주. 아마 조만간 또다시 금리를 인상한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보험주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 시장은 실적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To see is to believe. 기업 실적을 믿으십시오.